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한 여자분이 다한증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분은 손에 땀이 많이 나서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이 꺼려지고 스트레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방송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서 다한증 중에서도 특히 손에 땀이 많이 나는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손바닥에 땀이 많이 나면 다음과 같은 병증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첫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교감신경이 항진되었을 때입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긴장을 하게 되고 손과 발에 땀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그때 방송에서 나온 여성분도 지나치게 깔끔하시고 예민하신 편이시더라고요. 땀이 많이 나서 예민하기도 하겠지만 예민하시기 때문에 항상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땀이 더 많이 나게 됩니다. 둘째, 심장에 열이 넘치는 경우입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심장의 경락이 지나가는데요. 심장에 열이 넘치게 되면 땀이 많이 나게 되고 만성 습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언제 심장에 열이 넘치게 될까요? 심장이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데 그 힘이 딸릴 때 열이 넘치게 됩니다. 제가 항상 보일러 용량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평수가 큰 집을 작은 용량의 보일러로 돌리게 되면 보일러는 끊임없이 돌아가게 돼서 항상 뜨겁고 그 수명은 단축됩니다. 열이 넘친다는 것은 그만큼 용량이 딸린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항상 힘이 딸려서 허덕이며 일하게 되는 거죠. 허덕이며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제대로 해내긴 쉽지 않겠죠. 그럼 뇌는 심장에게 일 좀 제대로 하라며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심장은 더 자주 뛰게 됩니다. 심장이 너무 힘들어지고 열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심장의 기능을 올려주는 코큐텐 같은 제제를 드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심열이 있을 때 코큐텐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코큐텐이 심장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심장에 열을 더 많이 발생시킬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만약 그랬다면 코큐텐을 드셨을 때 부정맥이나 빈맥 등이 더 심해졌겠죠. 그런데 코큐텐은 부정맥이나 빈맥, 고혈압, 협심증, 숨이 차거나 짧은 호흡, 다한증이 있는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언급한 병증들은 심열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그런 병증에 코큐텐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심열이 있을 때 드시면 도움이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코큐텐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조효소로 심장 근육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요. 이 효소가 부족하면 심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심장 기능이 저하되면 항상 허덕이며 일을 하게 돼서 더 많은 열이 발생하게 되고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심열을 더 발생시킬 거라 생각하는 것은 코큐텐의 효능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생산해서 좀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용량을 키워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가벼운 심열 정도야 코큐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심한 심열인 경우에는 코큐텐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셋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기면 대사가 빨라지고 교감신경 역시 항진이 되는데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심장도 빨리 뛰게 되고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게 돼서 심장에 열이 넘치게 되죠. 동양의학의 오행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목생화라는 말이 있는데요. 목이 화를 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목은 간을, 화는 심장을 의미합니다. 간이 지나치게 열을 받게 되면 그 문제가 심장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간열이 넘치면 심장도 열이 넘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심열이 심하다면 간열도 같이 잡아줘야 합니다. 담즙에 대한 영상에서 HPA축과 담즙,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간열이 심해 담즙이 정체되면 HPA축의 균형을 흔들어 놓게 됨으로써 갑상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담즙 분비가 억제되고 정체되는데요. 담즙이 정체되면 혈관을 타고 비비비를 통과해 HPA축의 항상성을 망가뜨림으로써 갑상선의 기능 조절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다면 간열은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간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평상시 신경을 많이 쓰거나 예민하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에 민감한 장기인 간에 열이 차게 되고 담즙 정체가 생깁니다. 담즙이 정체되면 미세 관관들이 다 막혀버리게 되면서 간열이 점점 심해지고 성선축과 갑상선 기능까지 망가져버리게 됩니다. 다한증을 치료함에 있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다면 메티마졸과 같은 약만 처방받아서 드시는데요. 이것만 드시고도 다한증이 치료되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메티마졸의 부작용이 많기도 하고 증상 억제제에 불과합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다면 다른 성선기관에도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의미인데요. 원래 원인인 간열을 잡지 않고 증상만 낮춘다면 문제는 다른 곳에서 또 하나씩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때마다 절제를 하시거나 또 다른 약물을 사용하면서 몸은 하나씩 망가지게 되겠죠. 다한증의 원인을 3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하나입니다. 교감신경의 항진 때문이죠. 그로 인해 일어난 심열, 간열 등이 문제입니다. 간열 때문에 갑상선 기능의 항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이미 넘치는 심열과 간열을 잡아주면 다한증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다녀보고 안 돼서 포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해결 못했다고 고칠 수 없는 병이 아닙니다. 단지 처방약으로 해결이 안 됐을 뿐입니다. 처방약으로 고칠 수 있는 질환은 정말 몇 가지 안 되거든요. 증상 억제보다는 원인을 찾아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한증은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뿐이에요. 그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몸에 생긴 이상을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생각 많이 하시고요. 내 생각의 주인이 돼서 하고 싶은 생각만 하세요. 나쁜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내면이 강한 나를 만드셔야 합니다.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시며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